동네병원 한의사 김원장입니다. 네, 조원장입니다. 응가! 말만 나와도 애들 까르르 터지는 단어잖아요. 똥 관련 이야기는 사실 막 이제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얘기긴 하는데,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나를 이제 하다가 너무 많아요. 양이 진짜 너무 많아서 정말 궁금한 것만, 진료실에 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궁금하시니까 뭐 이걸 많이 물어보겠지 하는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태어나서 설사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아 환자에서 설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근데 이거는 꼭 설사만은 아니야. 뭔데? 신체 탈수. 네, 탈수 되게 중요해요. 성인들은 사실 증상이 있을 때 덜 드시라 그럴 때도 있고,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위장관이 더 열심히 많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약도 소아보다는 쉽게 드시게 되죠. 근데 소아는 약을 쓰는 데까지 되게 고민하다가 써요, 사실. 약을 씀으로 해서 오히려 위장관 운동을 조금 더 저해시켜서 오히려 나쁜 것들이 나가는데 방해를 줄 수가 있어서. 그래도 생각나시죠? 학생 때 공부할 때 설사하는데 교수님들이 약 바로 먹이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시죠. 나쁜 거 막 나가야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완전히 또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게 그런 데서 온 얘기입니다. 신체 징후 중에 이제 뭐 진짜 막 탈수를 방불케 할 만큼 막 이제 애가 늘어진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약은 뭐 당연히 쓰면서 이제 좋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겠지만, 애가 잘 놀고 그냥 뭐 조금 지려요 하는 정도면은 다른 이제 보조적인 것들을 주면서 기다려 볼 때도 있어요. 하루에 막 10번, 20번 쏟아내는 설사할 때는 양을 감소시키는 약을 먼저 주게 되는데요. 뭐 쌀 때 무른데 불편해 보여요. 요 정도에서는 약간 정장제만 주고 볼 때도 있습니다. 기저귀를 가지고 오실 때가 있어요. 무섭다. 무섭죠.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보여주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쌓은 지 시간이 좀 막 대기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보여줬을 때 이게 실제 막 다 흡수되고 처음에 엄마가 봤던 모양이랑 다르기도 하고, 어느 소아과를 가시던지 기저귀를 꼭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그때의 사진을 찍으시는 게 뭐 요즘은 카메라 워낙 좋기 때문에 그때 그 표현을 다 담으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응가의 물은 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표예요. 저희 애들한테도 어떤 게 가장 정상인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몇 번이 정상인 것 같으세요? 4번. 4번. 정답은 2개예요. 정답은 네네 3번 4번이 네, 그러니까 형태가 좀 갖추어진 괜찮은 편. 어제 연웅이는 나는 6번이 자주 나오는데 라고 해가지고, 근데 연웅이는 이게 응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애예요. 6번 같이 나오는 응가들은 좀 무른 편이죠. 그래서 5, 6, 7번은 무른 편과 이제 설사에 가까워지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을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갑자기 그런다 라고 할 때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거는 뭐다? 바이러스다. 네, 바이러스성 설사가 가장 많아요. 근데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건 뭐다? 바이러스죠. 그렇죠, 바이러스죠. 뭐 잘못 먹었나? 부터 뭐 음식이 상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뭐 정성껏 다 해주시는 시기고 한데도 애기들이 다 입으로 가잖아요. 빨아먹고 막 바닥 빨고 있고 막 의자 빨고 있고 심지어는 신발도 갖다가 빠는 애기들도 많기 때문에 어디서든 뭐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고, 가끔 정말 세균성 설사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이제 변 검사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세균 나오는지 보고, 일반적으로 장염이다라고 할 때 항생제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특수한 세균들이 나온다. 그러면 항생제 사용해야 돼요. 가끔 그런 설사하는데 이 약을 줬어요 하면서 이제 막 다른 병원 처방전을 읽르듯이 막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선생님 판단하에 그렇게 보이실 때는 아마 투여하실 수도 있죠. 고려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의 경우에서 가끔 밀크 알러지 있는 경우에 계속 변 상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의심이 되면 저는 대학병원 보내서 한번 확인을 할 때도 있어요. 처음부터 복잡한 검사를 하진 않겠지만 원인이 이게 해결이 될 만했는데도 계속 그렇다거나 다른 동반된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드물게는 그런 이유들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장애 뭐 이런 염증성 질환 그렇죠. 같은 게 있는 염증성 경우가 질환 있죠. 있는 경우. 큰 병원 진료를 받아봐야 돼요. 맞아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내시경 같은 거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쉽지 않죠. 다 비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내시경까지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뭐 이제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보통 대학병원까지 오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길어지는 증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또 고민을 해보는 게 맞아요. 소아과 시험에 되게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 중에 아이는 굉장히 잘 크고 설사를 하는데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런데 매일매일 물음변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섬유질을 너무 안 먹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마시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마시는 것만 단당류만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설사 막 할 때 엄마 아빠가 이제 이온 음료 사서 막 먹이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병원용으로 나오는 ORS 또 이게 퍼센티지가 좀 달라요. 이온 음료 채워준다고 먹였는데 막 설사 더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잘 크고 이런데 너무 맨날 퍼지는 응가를 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다른 음식을 안 먹고 있는 건 아닌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만 들어가도 에너지원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놀기는 잘 놀아. 그런 경우에는 고형식을 계속 먹일 수 있는 지질도 들어가고 단백질도 들어가고 해야 정상 모양 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당 길렉트. 그거 되게 많고 없다가 생기는 경우도 좀 있어요. 맞아요. 없다가 생기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아기 때 우유나 뭐 유제품에 대한 노출이 계속 좀 한 일정 시간 동안 없으면 약간 내 몸에서 그 기능이 좀 퇴화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게 하루에 400ml 정도의 우유를 권장을 하거든요. 너무 그걸 먹기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예 노출을 끊어버리지는 않기 위해서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조금 몸에 노출 계속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커서 성인이 돼서 우유 먹고 설사 안 하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미 있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락토프리로 가기도 해요. 라인을. 그리고 분유 먹을 때도 심한 아이들은 그 라인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소이 분유나 아예 하이포 알러지. 그러니까 우유 먹고 일반 우유 먹고 설사를 막 촉촉한다 이러면 진단을 받아서 대체품을 네네네. 쓰면 되죠. 그렇죠. 알레르기의 개념에서 접근한다 그랬을 때는 밀크 알러지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노출이 조금씩 되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챌린지가 있어요. 챌린지 코스처럼 이제 아주 아기 때 우유 알러지가 있었던 애들도 이거를 언제 다시 이제 재검을 해가지고 이제 좀 낮춰졌으니까 먹어보자 하는 그런 거를 하거든요. 노출은 조금씩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기는 장이 안 좋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때 평소에 챙겨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유산균들 많이 물어보세요. 유산균 꼭 먹어야 돼요.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상 저의 대답은 먹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요. 좋은 균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회사들마다 약간 더 미는 균주들이 있어.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게 그렇게 채워질 때 편의 양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이 얘기도 진짜 또 긴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오늘 다 담으려면 너무 많아서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연도 약간 치료제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연이 들어간 왜 영양제를 먹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아연 왜 먹이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 성장, 발달, 면역 다 나와 있지만 소아과적인 입장에서는 위장관을 조금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장염의 가장 기본은 뭐부터? 손 씻기. 그렇지. 네, 대부분 페이칼2 올마도 입으로 오는 거거든요. 손 씻기 이게 1번. 약 먹고 설사하는 경우나 아니면 네. 어떤 약이 조금 더 설사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쵸. 그런 거 좀. 네. 항생제 먹고 설사했다는. 맞아요. 항생제 먹고 설사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또 유독 설사를 좀 하게 하는
항생제도 좀 있어요. 뭐 이 약에는 항생제 설사가 꼭 있습니다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꼭 그 약이 필요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냥 피해가는 게 1번이고요. 꼭 써야 돼. 이 균에는 이것만 들어 라고 할 때는 상황 봐가면서 날짜나 이런 거를 좀 조절을 할 때도 있어요. 냉장 보관 항생제라고 하는 뿌연 약 있어요. 그거 쓸 때 이제 항생제 설사 많이들 있는데 성인들도 그 성분 들어갈 때 고를 때 있고 그것도 정도에 맞춰서 꼭 써야 되는 경우는 그렇지. 써야 하지만 병원 와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쵸, 얘기를 그쵸. 네, 누구하고 설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아이들 차트에 써 있어요. 제 차트에는 뭐 이제 먹고 설사 심했던 애들은 좀 써놓기도 하고 설사가 너무 심한 것 같으면 중간에 데리고 오세요 라고 할 때도 있고 그때는 한번 보고 결정하시면 되니까 뭐 다른 병 가실 때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죠. 변비 또 말하려면은 또 끝도 없어요. 변비로 대학병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가도 맨날 약은 똑같고 이거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좋아졌다가 약을 끊으면 또 반복인데 약을 아예 안 먹여버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되게 많아요. 근본적인 치료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체질 개선. 체질 개선. 아예 그냥 뭐 이걸 없애버리고 싶어.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하죠. 특히나 뭐 태어날 때부터 막 만성변비야 이런 애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진 않겠죠. 새로 태어나야 돼. 새로 변비 기준은 아예 정해진 게 있어요. 이거 변비예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이제 역질문을 하는 거 중에 아이가 힘들어 하나요? 이게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신생아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변비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쌀 때 막 힘들고 울고 뭐 이제 배도 심하게 아프고 그리고 막 항문 찢어지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게 있는지를 좀 물어보긴 해요. 정상적인 대변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3번에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까지는 다 정상 범위에 있다. 단단하게 나오고 너무 힘들게 나오고 왜 너무 굵게 나와가지고 막 항문 열상이 생긴다거나 치질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변비에 해당을 한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정해놓은 크라이테리아에 따르면은 주 2회 이하의 배변, 주 1회 이상의 변질이, 응가를 참는 행동, 그리고 완전히 굳은 변이 나오고 쌀 때마다 아파하고 직장에 똥덩어리가 걸려가지고 막 안 나오고 있는 상태, 뭐 변기 막힘 뭐 이런 것도 있고 증상으로는 이게 막 배 빵빵해지고 이제 식욕도 없고 막 토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쌀 때 너무 아파하는 경우 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찢어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탈환, 변지림이라는 역설적 설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덩어리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못 내려가가지고 주변으로 질질질질질질 새는 거예요. 변을 지리는데요 라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이거는 설사는 아니야. 얘는 설사로 가는 방향은 아니고 하면 먹은 만큼 나오는 건 있어요? 라고 여쭤봐요. 그럴 때 그게 없는데 계속 지인다. 이거는 변비에 가까운 증상일 수 있는 거죠. 오래된 놈이 딱딱해서 움직이지 않고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로 막힌 데는 이제 배도 빵빵하게 장이 부어오르고 통증도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죠. 응가는 또 참으면 좀 참을 수 있잖아요. 약간 그 위기만 극복하면 또 좀 참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애들이 습관이 참는 습관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나 한번 화장실 갔는데 막 똥꼬 찢어지고 아팠어. 그러면 힘을 밖으로 안 줘요. 안으로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변비는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에요. 물 많이 먹기. 대학병원 교수님들 이제 변비 클리닉 가면은 막 그런 변비 일기 쓰라고 배변 일기. 나 오늘 물 얼만큼 먹었고 어떤 응가가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쓰라고. 배변 일기를 쓰면서 물 많이 먹기가 1번이고 섬유질이 또 들어간 음식이 들어가야 또 떼굴떼굴 불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참는 행동이 보이면 약을 먼저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애들은. 제 친구는 이제 역시 소아과 의사인데 약간 또 이제 참는 행동이 보인 거예요, 아이가. 그때만 이렇게 미디어를 노출을 시켜줘요. 신호가 올 때 응가를 하면서 미디어를 잠깐 볼 수 있어요. 보상처럼. 너무 오래 앉아 있어도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 계속 배변 훈련 좀 할 수 있도록. 애들이 막 참을 때 뒤꿈치로 자기 똥꼬를 이렇게 막 막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행동이 집에서 있으면은
뭐 동네 가까운 병원 먼저 오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롱텀하게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대학병원 접근하실 때도 있어요. 아직 아이한테 쓸 수 있는 약들은 많진 않아요. 처방 하에 먹는 약은 한 2가지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역시 뭐 진짜 유산균을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물을 자주 마신다든지, 또 신호가 올 때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저희 집 애들도 그렇죠. 밖에 나가서 잘 못 써요. 공중 화장실에서 네. 못 싸고 학교에서 학교에서 못 쓰다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좀 맞추는 편이에요. 저녁 시간 맞춰야 낮에 신호가 안 오니까. 내가 배 아파가지고 힘들었던 기억 있고, 선생님 화장실 다녀올게요 라고 했는데 막 애들이 까르르 웃고 막 이러면은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집에서 교육은 당연히 학교에서 신호 오면 가도 되는 거다 라고 해주시고, 웬만하면은 그런 이벤트가 안 생기는 게 더 좋으니까 저녁 시간에 루틴하게 맞춰주시고. 이제 악순환을 그릴 수 있는 게, 딱딱한 응가가 생겼어? 그러면은 응가할 때 이제 아프죠. 그럼 또 참죠. 안에서 또 딱딱하게 굳죠. 배도 계속 부풀어 오르고 계속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 비워지지 않으니까 식욕도 별로 없고, 덜 먹으니까 또 만들어지는 것도 없어서 응가가 더 안 나오고.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할 때 문제 중에 하나도 변비가 있잖아요. 너무 못 먹으면 또 점점 변비가 갈 수가 있어요. 잘 먹어야 된다. 물 많이 마시기. 운동. 적당한 그쵸. 식사도. 줄넘기 이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위아래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장우직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모두 다 건강하게 태어나고 별 이상이 없을 때의 문제고, 정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태어나서 한 번도 응가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애기 막 1개월, 2개월 이러면은 엑스레이 찍어봐야 돼요. 거기에 세포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술하죠. 네, 그러니까 수술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병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고, 호르몬이 이제 또 약간 정상이 아닌 경우에 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기저질환이 있어서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변비 물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집에서 고민하실 건 아니고 병원에 와서 상의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옛날에 1년차 때 노티를 하잖아요. 4년차 선생님한테 노티할 때 말하면 혼났던 게 있어요. 이제 엄마가 말한 대로 이제 막 같이 읽는 거예요. 아이가 막 녹변을 받고요. 야, 너 내려와. 녹변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들한테 말하면 이제 바로 혼났던 게 이제 그거였던 게, 많이 걱정하시는 게인데 이게 사실은 괜찮은 변일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정상변이고 아니냐를 생각할 때, 일단은 뭐 애가 이제 녹색변을 봤어요 하면은 질기가 어때요? 하루에 한 번은 보나요? 뭐 이제 이런 빈도와 모양새,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묽거나 되직하지 않은지 먼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이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색깔에 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역시 이 또한 기저귀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 그 항목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병. 이거네. 이게 괜찮아 보이죠? 노란색을 제가 만들으라고 한 이유는, 너무 노란데 가운데 하얀 게 막 박혀 있어요. 분유가 소화가 안 되나 봐요. 분유를 바꿔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때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분유 뭐 조금 나와도 괜찮고, 그 중에 뭐 나온다고 해서 흡수가 다 안 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오케이다. 또 다른 정상변 골라보세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거 괜찮고요. 조금 뭐 이제 진하게 나온다고 표현을 하죠. 이게 좀 진하게 나오는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 오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들 얘기하신 게 아까 얘기한 요거 더 초록색 변. 녹변은 왜 나올까요? 담즙 때문에. 담즙 때문에. 오, 잘 맞췄어요. 담즙 때문에. 그러니까 담즙 때문에 나오는데, 너무 빨리 패스가 되면은 좀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너무 적으면, 녹변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이게 막 너무 물러, 배 너무 오래 못 있고 초록색인 상태로 막 무름변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설사에 가까운 증상이잖아요. 그럴 때는 혹시나 교정을 해야 되나 뭐 이제 요거를 고민하는 거라서, 그냥 모양이 괜찮은데 요런 색이다 그러면은 또 문제는 없어요. 색깔의 조합을 볼 때 보통 베이스로 노란 응가인데 파란 음식을 먹었어. 대표적으로 블루베리.
먹으면 요런색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잘 놀고 하는데 초록색 은가 나왔다 그러면 블루베리 먹었어요? 물어봐요. 이런 거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은 문제적인 변들만 남았어요. 일단 얘부터 약간 선홍색 프레쉬한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은 은가에 뭐 이렇게 쭉 그려져 있기도 하고 땡땡땡땡 이제 피처럼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아주 위쪽에서 나온 거는 아닌 거죠. 피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그럴 때는 항문 열상이 있는지도 보고 이게 계속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점액성 혈변. 점액질이 이제 막 붙어 나오는데 점액성 혈변이 나오면은 이게 소아과적인 응급일 때가 있어요. 장 중첩질, 장이 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대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딱딱한데 이런 거 말고 완전 이제 젤리같이 나오는 그런 혈변이 있을 때는 고통을 동반하면서 그렇다, 밤이다, 응급실 가시는 게 맞아요. 얘는 뭘까요? 요런 색 플러스 상아색, 흰색을 많이 섞은 것 같은 그런 응가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담즙이 분비가 안 되는. 담즙이 분비가 안 될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이런 색 응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큰 병원에 가셔야 되는 질환일 수 있어요. 담즙이 그 나오는 길이 막혔거나 아예 안 나오고 있거나. 그래서 수술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른들은 뭐 그런 담도내시경 같은 거를 보기도 그쵸. 하는데 네. 애기 사이즈는 아마 뭐 바로 CT 찍고 수술하고. 맞아요. 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뭐 이게 신체 징후를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역시나 얼른 병원에 오셔서 응가 사진 보여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무서울 수 있는 색깔이다. 얘는 왜 위험하다고 했을까요? 성인 기준으로는 완전 응급. 그쵸. 그죠? 네. 응급실에 가서 성인이 검은 변을 봤어요 그러면서 가면 거의 이제 그 심근경색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한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네. 짜장면 색깔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왜? 검붉은색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좀 더 상위 단계에서 출혈이 있는 걸 수 있어요. 소장보다 위에서 네, 위나 식도. 엄마가 이제 막 검붉은색 얘기하기 시작하면 철분제 먹여요? 이제 이걸 먼저 여쭤보긴 해요. 큰 아이라든지 아니 뭐 아주 어린 애들도 사실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 안에 혈액 포함되는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성인에서는 정말 응급이고 소아에서도 기분이 좋은 응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검붉은색이고 오래된 피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일 때는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는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똥? 안 괜찮은 똥? 애들도 그런 위장관 출혈이 있어요. 대학병원에서는 보죠. 간질환 있는 친구들이 또 좀 있잖아요. 동네 병원에서는 사실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식이랑 변 색깔이랑 매칭이 되잖아요. 갑자기 이 색깔이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엄청 걱정하실 게 아니라 뭐 먹였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다른 증상 없이 엄청 잘 뛰어노는데 색깔만 좀 이렇다 이러면 하루 이틀 지켜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죠. 이게 진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걸 A부터 G까지 다 하려 그러면은 정말 오늘 하루가 부족할 수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너무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준비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거 기준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했는데 왜 이 얘기가 안 나왔지? 했던 게 있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네병원 나는 의사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